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네, 자, 오늘 10월 29일, 자, 목요일, 네, 저녁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어제 유럽 증시하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네, 급락으로 이제 끝났었기 때문에 아침에 또 이제 우리나라 오늘 증시가 폭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좀 많이 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잘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시작도 잘했고 끝도 잘 이제 잘 끝났기 때문에 오늘 뭐 생각보다 이렇게 큰 급락이 안 나와서 아마 잘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여기 지수부터 좀 잠깐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어서 어제 했던 얘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어떤 종목들이 이제 주도를 할지, 그죠? 어떤 개별주 섹터가 급등을 할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희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리소님, 투시님, 이소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상향님, MSK7074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스카이님하고 레먼트님, 하늘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대박이다님하고, 네. 예, 대박이다님, 신신님 어서 오세요. 네. 철동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일단 뭐 이제 바로 지수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그죠? 네. 뭐 결과적으로는 0.9% 상승한 걸로 끝났지만 아침에 시초가 대비 따지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아침에 시초가가 마이너스 1.8% 급락 출발했었는데 끝날 때는 거의 1% 가까이 이제 급등으로 끝났죠. 시초가 대비 따지면은 거의 한 3% 가까이 급등한 거랑 거의 시초가 대비 3% 급등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잘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 이렇게 끝났죠. 자. 네. 어제 다우지수가 이렇게 끝났어요. 완전히 뭐 차트로 보기에는 그죠? 완전 나가 떨어진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어제 마이너스 3.7% 급락하면서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진짜 한 대 맞은 것처럼 네, 그런 모습으로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독일 증시도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네, 급락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아무튼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부담감들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죠, 그죠? 보시면 이제 오늘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증시도 오늘 잘 끝났습니다. 이게 일본도 오늘 마이너스 1%에서 급락 출발을 했지만 0.3%까지 마이너스 0.3%까지 올려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도 결과적으로는 양봉으로 끝났죠. 네, 그래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잘 끝났어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도 잘 끝났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보면,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 코스닥이죠. 네,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주가 하락이 선반영돼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일본이랑 중국을 보면 아예 안 빠졌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럽하고 미국, 특히 이제 유럽 독일하고 프랑스 이쪽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이 크게 좀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뭐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인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 날 하루 지나서 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은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제 심리 관리 그리고 계좌 관리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아침에 코스닥 증시 아무튼 뭐 약세로 출발했지만 끝날 때 잘 끝났죠, 그죠? 제가 특히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요거 보실게요. 뭐냐면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저희 회원들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이 어때요? 여기 네,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죠, 그죠? 오늘 4% 이상 급등으로 끝났고요. 글쎄요, 셀트리온이 맘만 먹으면 하루에 10% 이상도 급등시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을 이제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셀트리온이 코스닥 지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스닥 지수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이쪽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추천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더 많이 올라왔죠. 9.4%. 아주 한 번에 뽑았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하락했던 거를 한 방에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눌렀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하락 중에 이런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주가가 바로 이렇게 급락하기보다는 살짝 들든지 아니면 살짝 누리면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긍정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뜻이 아니라 추가 하락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오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수를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당분간, 그죠? 지수를 괴롭힐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걱정들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잠시만요.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이쪽에서 강한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지를 좀 드렸었는데 그대로 맞췄죠, 그죠? 그래서 시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시황을 잘 참고해서 이렇게 주식시장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시황을 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람이라서 100%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황을 요즘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아마 큰 틀에서는 벗어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 뭐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그죠? 네.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시황이 크게 벗어난 적이 없고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대응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를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틀린 게 없었죠, 그죠? 저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우리 회원들한테 바이오주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테마주들 중에서 바이오주를 하긴 하는데 얘기를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얘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저 전문가는 바이오주를 잘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잘 알기 때문에 좀 덜 하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하락을 하는지 어디에서 반등 나올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주들 중에 셀트리온이랑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반등 나올 때 누가 급등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실제 우리 회원들은 매집하는 게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다른 거 몰라도 바이오주 하락하는 거 있죠? 과열돼서 하락하는 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히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상승하는 것들도 잘 맞히지만 하락하는 것들도 제가 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달하고 9월달에 제가 바이오주에 대해서 경고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잘 들으셨으면 물리시는 일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당분간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낮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당분간 별로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어서 이제 그 연말, 그죠? 11월, 12월달 그리고 연초 1, 2월달에 어떤 테마주들이 급등을 할지 그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걸 좀 기대하셨죠, 그죠? 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궁금해하신다고 했었는데, 자 보죠. 네. 광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연말 연초에 뭐 여러 가지 급등할 것들이 제가 보기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주주 양도세 이제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것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그죠? 네. 3억 이상 하시는 분들도 분노하고 있지만
투자 자금이 작으신 분들도 굉장히 화를 내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에 주식시장이 뭐 폭락이 나오거나 그죠?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불만사항이죠, 그죠? 제가 봐도 이거를 3억으로 낮추는 거는 글쎄요, 이건 너무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대주주 양도세를 3억으로 하건 5억으로 하건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불만을 이렇게 이제 왜 여러분들 화가 나셨는지 그런 것들은 정부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렇게 피력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런 의사를 당연히 이제 밝히셔야 되는 건 이제 잘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3억이건 5억이건 좋아요. 좋아요. 네. 저항할 수 있는 건 저항하세요. 네. 그렇죠? 하지만 3억이건 5억이건 7억이건 10억이건 간에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야지 양도세를 떼든 안 떼든 뭐 피해가든지 아니면 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수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수익 나는 얘기를 좀 계속 해볼게요. 수익을 내려면 어떤 거를 어떤 관점으로 이제 이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느냐? 사람들은 지금 대주주 양도세 저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글쎄요.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항상 매년 연말마다 나오는 이슈였어요. 이번에는 너무 이제 세게 가니까 개인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시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개인들이 대주주 양도세 이것 때문에 연말에 개인들 매물 폭탄이 나올 거다라고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무서워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심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주식을 잘 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그렇게 길게 보유할 마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다 놓치죠.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에 또는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개인들이 주식을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사질 않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월 초에 추석 간다고 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딱 3개월 동안만 진짜 고3 수험생보다 더 열심히 살아보셔라. 그러면 연말 연초에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죠. 그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왜냐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 불평이 많고 자꾸 주식시장을 안 좋게 얘기하고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렇게 실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면 누굴 따라가야 돼요? 개인이 아니라 부자를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부자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부자들이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 산으로 갔는지 바다로 갔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들 생각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개인이고 여러분들도 힘든 그런 시간을 다 보내셨을 거기 때문에 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개인의 생각 다 아시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도 개인이고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개인들이 하는 거를 잘 보고 이분들하고 그래요. 반대로 가면 돼요. 개인들 무조건 반대로 간다고 해서 부자들 쪽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어요. 맞죠? 네. 비슷하게라도 따라갈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부자를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들하고 자꾸 섞이지 마시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또 다르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하루아침에 저기 삼성 이건희 회장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유 있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연말 연초에 어떤 섹터를 공략할까요? 오늘 10월 29일이죠. 자, 이 얘기를 언제 하면 제일 좋으냐?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왜요? 다음 주 수요일날 뭐가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은 아마 시끄러울걸요? 미리 예고해 드릴까요? 다음 주 수요일날 되면 그 이제 거기도 이제 뭐 사전투표 발표하고 대선 끝나고 미국의 대선 끝나고 뭐 이런저런 막 그 개표 결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시간에 주식시장이 열려 있을 테니까 아주 뭐 난리가 날 겁니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죠?
막 트럼프가 EU 있다 그러면 막 트럼프 수혜주 올라가고 바이든 수혜주는 급락하겠죠. 바이든이 우세하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수혜주는 막 하락하고 바이든 수혜주는 막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 바이든 수혜주로 급등한 건 있는데 트럼프 수혜주로 급등한 건 없어요. 물론 엎드려 찾으면 있겠지만 바이든 수혜주에 비하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개인들은 어디에 물려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개인들하고 다른 데를 보고 다른 걸 생각하시라고. 사람들은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 개인들이 어디에 물려 있나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에 물려 있을까? 거의 바이든 수혜주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개인들은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많이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개인들이 그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맞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설령 바이든 후보가 되잖아요. 그 종목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갈까요? 아니요.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쉬워요. 제가 요즘에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요. 원래 그래요. 네. 네. 따지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옛날에 평창올림픽 유치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이 고점이었고요. 시초가가 고점이었어요. 다 쓰러졌고 항상 그랬어요. 뭐 발표하고 그러면 그날이 고점이었어요. 네,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돼요. 아무튼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사실은 연말 연초에 어떤 게 급등할 건지를 얘기하는 게 더 전문가 입장에서는 더 편안할 수 있고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미리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요? 여러분들이 계속 지수에 신경 쓰시고 힘들어 하시니까. 자,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죠? 네, 재선에 성공한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게 올라갈 수 있냐면 대북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요? 4년 전에는 제가 우리나라한테 얘기 몇 번 했었는데 4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수혜주가 방산주로 잘 알려진 빅텍이었어요. 빅텍이랑 스페코가 그 트럼프 수혜주였어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되면 전쟁 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쟁 안 났죠. 근데 그때는 이제 실제로 그 빅텍이 막 상한가고 막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2016년 11월 9일인가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후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엔 좀 달라요. 왜냐하면 4년 동안 북한을 경제 제재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베트남처럼 먹고 살게 해주겠다. 경제 개방해라. 핵 포기하고 경제 개방하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도와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문을 안 열었죠. 그래서 뭐가 갔냐면 여태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주들이 많이 갔었어요. 뭐요? 사람들은 바이오주가 갈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니요. 바이오주가 안 가고 농업 관련주가 갔어요. 저도 이거 맞췄는데 북한이 이제 경제 제재를 막 이제 심하게 당하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뭐 경제도 그렇고 나라 살림이 말도 아니겠죠. 원래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힘들지 도와줄게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아, 네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네. 자, 그 대북주 얘기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인도적 지원 관련주들이 많이 갔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힘드니까 미국에서 힘들지 우리가 도와줄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오주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인도적 지원 관련주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인도적 지원을 북한이 받았나요? 받긴 받았죠. 근데 제대로 된 인도적 지원 안 들어갔어요. 자, 이게 뭐예요? 실제 물건은 안 들어갔고 그 사업이 펼쳐지진 않았지만 그 기대감만으로도 인도적 지원이 급등을 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대북주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그 사업이 펼쳐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대감만으로도 가는 게 대북주예요. 똑같잖아요. 전쟁주 있죠. 방산주 왜 가는데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서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까봐, 그죠? 일어날까봐 가는 게 방산주 아니에요? 이게 테마주 잘하는 방법이에요. 일어날까봐 가는 거. 대북주, 북한이랑 경제 협력을 할까봐 가는 게 대북주입니다. 대선주는요, 그 사람이 혹시라도 정치를 할까봐 가는 게 대선주입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당선될까봐 가는 게 대선주입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당선될 거야. 그러면 그거 잘 안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확실하게 당선될 사람께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게 상식이죠, 그죠? 근데 주식은요, 상식으로 해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지만 상식을 벗어났을 때 큰 수익이 많이 납니다. 제 말에 공감 가시면 2번 찍어보세요. 맞죠? 이게 테마주 잘하는 방법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네. 혹시라도 그 사람이 될까봐. 저는 경마장을 그렇게 간 적은 없지만 경마장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이 그거라면서요. 절대 우승이 불가능한 말이 우승했을 때 그때 제일 돈을 많이 번다면서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똑같은 거예요. 대선 후보 지지율 3%도 안 되는데 상한가 3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선거에 나갈까봐. 네, 뽀얀이 어서오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요, 이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특히 좀 직장 은퇴하시고 주식하시는 또 연세는 많으신 우리 주린이 또 선생님들 계시죠? 남자분들 정치에 관심 많으시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그 어르신들 또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요. 요분들이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이 또 시원시원하시기 때문에 또 시원시원하다기보다 좀 시원시원하게 가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대선주나 이런 거를 또 좋아하세요. 근데 이분들께서 잘 모르셔가지고 확실한 사람 거를 사서 애먹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자, 제가 대북주도 얘기했죠, 그죠? 아무튼 대북주 얘기 좀 더 하고 대선주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북주가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요번에 지수가 이렇게 폭락할 때 있잖아요. 대북주 별로 안 빠졌어요. 모르셨죠? 여기서도 별로 안 빠졌는데 여기서 더 안 빠졌어요. 대북주가요. 궁금하시면 제가 여기 그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네,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대선주. 이 대선주가 있죠. 참 효율적인 종목이에요. 왜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날아가는 게 대선주예요. 무슨 얘기냐? 기대감으로만 가는 게 대선주예요. 일단 대선주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수소차나 5G나 아니면 그린뉴딜 있죠. 이런 것들은 그거 급등시키려면 돈 많이 들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그린뉴딜, 수소차, 5G, 뭐 반도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급등시키려면 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세요? 최소한 한 5천억, 3천억은 불러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5G에 5천억 투자하겠다. 아니면 이제 뭐 어디 그린뉴딜에 한 5년 동안 뭐 10조를 투자하겠다. 아니면 뭐 수소차에 뭐 10년 동안 뭐 몇 조를 투자하겠다. 20조, 뭐 100조 막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게 돈을 크게 세게 불러야 종목들이 상한가 한두 개 정도 나와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선주는 딱 몇 퍼센트 뭐 이런 거 지지율 20%, 뭐 3%, 지지율 3%도 안 되는 사람들 막 상한가 나올 때 있습니다. 일단 상한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당신들 상한가 왜 갔어요? 아, 저희 유승민 관련주인데요. 혹시라도 서울시장 나오실까봐 그 기대감에 상한가 갔는데요. 왜요? 제가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문제 있나요? 이런다니까요. 안철수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했어요. 이거 왜 갔습니까? 안철수 씨 모르세요? 혹시 아세요? 서울시장 나갈지? 나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기대감이 갔다 이거죠. 네. 이런다니까요. 제가 윤석열 씨 관련주 어떻게 하면 잘 간다 그랬죠?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많이 갈 거라고 그랬죠? 왜요? 핍박받으면 언더독 효과라고
그 사람이 약간 동정 여론을 이끌거든요.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밟히면 밟힐수록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대표적인 누구예요? 서현이잖아요. 서현. 잘 올라왔잖아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아주 그냥 많이 이분이 혼나고 계시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지지율 나왔잖아요. 지지조사 몇 퍼센트 나왔어요? 3위. 1위 이재명, 2위 이낙연, 그 다음에 3위가 윤석열. 15%까지 올라왔다고 이분이. 네. 미리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르쳐드렸던 거예요. 밟히면 밟힐수록 이 관련주들은 올라간다. 이제 대선주나 이런 것들은요, 테마주는 여러분들 상식에서 벗어난 그 관점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개인들과 다른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네. 정말 이런 걸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두말 필요 없습니다.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낮에 한 3시간 정도 방송하거든요.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네.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정도 방송하는데 계속 이런 얘기합니다. 3시간 동안에 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죠. 네. 듣다 보면은 실력이 많이 드세요. 네네. 자, 그 다음에 대선주 또 중요한 게 있죠. 오늘 그 뉴스 보셨어요?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요분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서울과 부산시장을 그쪽에 이제 후보를 내겠다라는 말을 했죠. 대놓고 내겠다라고는 안 했지만 이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지 말지 투표를 통해서 당원 투표를 통해서 뭐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이제 그 선거를 그 후보를 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가 오늘 오후 늦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일 뭐가 움직일까요? 뭐가 움직일까요? 맨날 그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폭락 나올까 말까 그 걱정 그만하시고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누가 나가겠어요? 부산시장보다는 서울시장이 그 더 주목을 받겠죠?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이제 대놓고 얘기한 여당 정치인 누구예요? 추미애 씨. 일단 쭉 얘기해 볼게요. 추미애, 그 다음에 박영선 씨도 서울시장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우상호 국회의원 이분, 그 다음에 예전에 서울시장 나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임종석 씨예요. 전 비서실장. 네. 그 다음에 조국. 이 사람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딱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있죠? 호리호리하신 분. 저는 정치인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저 사람 좋아해서 그러나? 아니요. 저는 정치인 중에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딱 한 사람 있잖아요. 네. 호리호리하신 분.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내일 이분 관련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네. 호리호리하신 분. 네. 이름은 얘기 드려요? 유시민 씨. 네. 이런 사람들 관련주가 내일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렇죠? 네. 사람 얘기 뭐 이거 지금 사실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내일 아침에 움직이는 걸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당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여당 관련주 중에 제일 잘 움직일 수 있는 게 추미애 씨나 우상호 씨 것도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유시민 씨 아니면 임종석 씨 있죠. 이 사람들 거는 주식시장에 테마주가 실제로 있어요. 급등한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관련주 있죠. 뭐 조국 이분이 서울시장에 어떻게 나와요? 또 저 양반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라고 하지 마세요. 왜요? 아까 미리 얘기했잖아요. 상식에서 벗어나서 움직인다. 실제로 조국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한가가 여러 개 나오거나 그러진 못하겠죠. 하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체크만 하시면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네. 개인들이 절대로 말이 안 될 것 같은 거기에서 종목들이 급등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해드리는 거예요. 왜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 상식을 깨시라고. 그게 고정관념이고 그게 틀이거든요. 그 틀에서 벗어나야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남들과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당선 가능성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정치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상관없다니까요. 혹시라도 할까봐 가는 게 그럴까봐 그 기대감으로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가는 게 대선주니까요. 이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잠용이라고 부르잖아요. 서울시장 쪽에서는 서울시장급은 이제 이낙연 씨나 그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대통령을 바라보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관련된 정치인 관련주가 급등할 수 있어요. 그래 여당끼 움직이면 야당 것도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10월 말이죠. 그렇죠? 네, 11월 달 12월 내년 1, 2, 3, 4, 4월 달에 선거죠. 대선주가 글쎄요. 자, 보세요. 서현이 지금 차트가 펼쳐져 있는데 이게 윤석열 관련주죠. 네. 이 윤석열 관련주가 자 보세요. 급등 언제 시작했죠? 5월 말에 시작했죠. 그리고 언제까지 갔어요? 8월 달까지 갔죠. 그러니까 대충 몇 달 동안 움직였어요? 3개월 정도 상승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낙연 관련주 중에 잘 하시는 게 서원이죠. 서원이 11월 달에 급등해서 1월 달까지 갔죠. 2월 달까지 떠 있었고, 그러니까 대충 몇 달 동안 올라간 거예요? 3개월. 그쵸? 예전에 남선알루미늄 잘 아시죠? 남선알루미늄이 예전에 처음에 급등할 때 몇 달 동안 움직였는지 아세요? 10월, 11월, 12월, 1월 달까지 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3개월 정도 급등합니다. 대선주가 맘먹고 뽑으면 보통 3개월은 간다는 얘기예요. 국영GNM이 이낙연 관련주였죠. 자,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붕 떠 있었죠? 4월 달까지 떠 있었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한번 올라간 거는 3개월 치고 붕 또 띄워서 돌린 적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거의 똑같죠.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3개월 걸리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해드릴까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해드릴까요? 눈치를 채셔야죠. 선거 4월달에 있어요. 그러면 대선주가 4월달에 고점 찍을까요? 천만에요. 2월달, 1월달에 찍는 것도 있고 2월달에 찍는 것도 있고 3월달에 찍는 것도 있어요. 그쵸? 3개월 동안 올라간다면서요. 대장주는 보통 3개월 동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3월달에 고점 찍는 거는 12월달부터 시작하겠네요. 2월달에 고점 찍는 거는 최소한 11월이나 12월달에 시작하겠네요. 1월달에 고점 찍는 건 벌써 시작했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연말에 폭탄 나올까봐 크리스마스 넘기고 산타 할아버지 집에 가시면 그때부터 주식을 살려고요. 해보세요. 그렇게 돈이 벌리나. 돈이 벌린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안전한 거 다 확인하고 고생을 하나도 안 하고 다 끝나고 나서 편안하게 주식하시겠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빨리 눈치를 채시고 이거 계산 되게 쉽게 해드렸죠, 그죠? 선거 4월달 주가 급등하는데 보통 3개월 걸린다고요. 바닥에서 고점까지 가는데 3개월 걸린다고요. 빨리 눈치를 채시고 매집하셔야 돼요. 10월달 다 끝났잖아요. 언제 할 건데요, 도대체? 11월, 12월 달에는요 대선주 사놔야 돼요. 나중에 다 뜬 다음에 이럴 때 사지 마시고. 자꾸 힌트를 드리잖아요. 여기가 언제였는데요? 11월, 12월 여기였잖아요. 그 10월 달에 뭐 했는데요? 쿠덩이 팔았잖아요. 다 죽으라고. 11월 달에 뭐 했는데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제발 나가라고 흔들었잖아요. 12월하고 1월 달에는요. 못 쫓아오게 날려버렸잖아요. 언제요? 작년에요. 그쵸? 그러면 재작년에는요. 남선알루미늄? 이게 이낙연 씨 거니까 똑같은 거죠. 이거 언제 갔는데요? 10월 달에 뭐 했어요? 똑같잖아요. 구덩이 팠잖아요. 10월. 11월 달에는요. 들었다 놨잖아요. 제발 좀 털리라고. 그 다음엔요. 훅 까버리잖아요. 걔네들 못 쫓아오게. 이해되신 분들은 네, 7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도대체 어디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빨리 매집하시라니까요. 네. 응?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 빨리 눈치를 채셔야죠. 네. 제가 웃잖아요 지금. 네. 우리 회원들은 지금 막 돈이 없어서 지금 저기에요. 왜요? 종목 산다고 바쁘세요. 응? 항상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겁내지 말고요. 겁내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신 분들은 항상 복 받으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1월, 12월 달에는요. 항상 기사가 안 좋은 게 나와요.
내년에는 망할 거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거다, 맨날 그래요. 좀 전문가면서 진짜 그 기사, 뉴스 기사 보는 시간이 정말 아까워요. 왜냐면 11월 12월 달쯤 되면요 항상 그래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거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10월달, 11월달, 12월달쯤 되면 내년에는 좀 좋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거의 안 해줘. 언론에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왜 비싼 돈 주고 그런 이제 광고까지 다 보시면서 그런 뉴스를 보냐 이거예요. 네? 싸구려 무당 점집을 가도요 그렇게는 얘기 안 해줍니다. 잘 될 거라고 그래주지. 대신에 좀 부족을 쓰라고 이상한 소리 해서 그렇지. 무당도 그렇게는 얘기 안 해줄 겁니다. 응? 무당도 희망을 주잖아요. 겁을 줄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언론은 내년에는 더 안 좋아질 거래요. 그런 식으로 개인들을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뉴스 같은 거 보지 마시고 털리지 마세요. 11월, 12월 달은요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매집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오죽하면 무당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정부 정책주. 왜 정부 정책주가 급등하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어제 국회 가서 그 시정연설 했죠. 시정연설을 왜 하겠어요? 왜 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국회에서 내년에 쓸 예산안이 통과되죠. 그런 걸 미리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연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하고 이제 협조를 구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국정감사 끝나가 이제 거의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얘기가 나옵니다. 예산이 딴 얘기로 뭐예요? 충남 예산이 아니고 그죠? 네. 돈 얘기잖아요. 정부에서 어떻게 돈을 집행할지 돈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뭐가 돼요? 테마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하겠어요? 그렇죠. 정부 정책주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큰 선거가 있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껴있죠. 4월달에. 그래서 정책주가 원래는 하나여야 돼요. 뭐예요? 신기술, 정부 정책주 이런 거 위주로 가야 되는데 선거가 껴있으니까 두 갈래로 나눠지겠죠. 뭐예요? 하나는 선거용, 하나는 뭐 대기업 지원해주거나 그 나라의 이제 산업기술 발전하는데 이런 게 있겠죠. 선거용이나 두 개가 있겠죠. 이걸 구분해서 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선거용 정부정책주는 뭘까요? 다른 말로 대선주 중에서 대선 정책주가 되겠죠. 지금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인가요? 아니면 지방선거인가요? 지방선거죠. 대선이 아니라 뭐 거의 이제 포스트 그 미니 대선이죠. 미니 대선. 네. 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어떤 정책주가 있을까요? 답 나왔잖아요. 지자체장이 쓸 수 있는 권한이 뭔데요? 뭐겠어요? 대표적인 게 개발 아니에요? 아니면 뭐 복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건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니까 대표적인 게 개발입니다. 다른 말로 SOC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현재 정권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길 원한다면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어떤 쪽으로요? 이런 쪽으로 아니면 뭐 복지예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그거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형성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 예산이 언제 쓰겠어요? 이제 곧 쓰겠죠. 왜요? 국회에서 그거를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 지역에서 그쪽에 표를 얻어야 되니까 얼마나 돈을 또 많이 풀겠어요. 이게 다 테마주가 된다고요. 근데 대주주들 매물폭탄 나올까봐 연말까지 다 시간 보내고 그것도 내년 초에 봐서 그때 가서 주식을 사시겠다고요? 세력이 웃습니다. 세력이 웃어요.
세력이 웃는다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분명히 제 녹화 방송 보신 분 중에 뭐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말을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거를 이 얘기를 믿고 안 믿고가 여러분들 수익력을 못 내고 그거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 지금 1시간 동안 한 얘기 지금 여기서만 한 거 같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한 거 맞아요. 여기서만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만 한 거 맞아요. 작년에도 했어요. 이 얘기. 재작년에도 했고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건데 장소를 얘기했네 지금. 오늘 여기서만 한 얘기가 맞는데 이 얘기를 작년에도 했고요. 이맘때쯤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 이맘때쯤에 또 했고요. 3년 전에도 했고 4년 전에도 했어요. 나 이 얘기 매년 하는 얘기예요. 매년 이맘때 제발 좀 이거 좀 하시라고. 한 100명한테 얘기하면 한 10명이 알아들어요. 나머지 90명은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개인들하고 똑같이 일로 간다니. 이 10명이 돈을 벌어요. 요즘에 제가 저녁방송 매일 하죠. 축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 방에 회원들 많이 계세요. 제가 지금 회원 모집하려고 저녁방송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랬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매일 하겠습니까? 제발 좀 개인들한테 속지 마시고 돈 버시라고 자꾸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다시 얘기 드릴게요.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제가 하는 소리가 이거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안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해드리면 매년 정부정책주 그리고 때로는 대선주 선거는 매번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대선주 이런 것들이 가요. 그리고 요번엔 대북주도 해당이 되고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네. 전염병 관련주도 있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선주, 대북주, 정책주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죠. 이 세 가지만 합해도 종목이 수백 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수백 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 순환매가 돌겠죠. 그렇죠? 네. 오늘은 대북주도요. 여러분들 그 안에 되게 많아요. 금강산, 개성공단, 폐기, 철도, 가스관, 농업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송전업체도 있고. 대선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인맥주, 정책주 나뉘죠. 그 안에 후보들 여당 야당에서 종목은 수백 개예요. 정책주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이거 다 합하면 최소한 300개가 넘습니다. 300개가 뭡니까? 대북주만 해도 200개가 넘는데 4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많아요. 400개면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 되거든요. 5분의 1, 6분의 1. 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연말에 대주주들 양도세 때문에 맹폭탄 나온다? 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올라갈 종목들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창투사 종목들 잘 보시라고. 창투사들 갈 거라고. 우리기술 투자 가는 거 보셨어요? 급등하죠, 그죠? 창투사가 좋다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거래 하나도 없을 때. 저는 거래 터진 다음에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데서 얘기하잖아요. 창투사 잘 보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1번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네.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아 맞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죠? 네. 이럴 때 찍어주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손가락을 아끼시다가 요럴 때 한번 찍어주시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 네. 유튜브에서 많이 찍어주셔야 돼요. 네, 최영규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창투사가요. 잘 보세요. TS 인베스트먼트. 이게 뭔 줄 아세요?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상한가 나왔죠. 상한가 나와서 자랑하려고 일 꺼낸 게 아니라요. 2차 파동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2차 파동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상승 1파, 그 다음에 쉬고 2차 파동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창투사에서. 오, 좋죠? 그쵸? TS 인베스트먼트요.
근데 이것만 같냐? 아니요. 아주 IB 2차 상승 나오기 시작했어요. 1차 상승 쉬었다가 눌림목이었겠죠? 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나머지 창투사들이 부럽다. 우리는 참 그러네.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따라갈까요? 바람만 보고 있을까요? 따라갈까요?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네. 2차 상승 나오겠잖아요. 테마주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서요? 거래 없을 때. 이럴 때 얘기했잖아요. 창투사 잘 봐야 된다고. 아주 IB 투자는 재료가 있어서 먼저 간 거고, TS 인베스트먼트는 조금 늦게 갔고, 그죠? 뒤에 또 대기업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네. 창투자가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서 공략하기에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했었죠. 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투사가 급등한다는 거는 코스닥에서 조정이 올 가능성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코스닥에서 정말 조정이 오면 창투사 녹아내립니다. 근데 창투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조정이 안 올 거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제 경험이거든요. 맞았죠?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반등 나올 거다. 브레이크 잡히고 반등 나올 거다. 반등도 세게 나올 거다 그랬거든요. 세게 나왔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게 나왔죠. 그러면 코스닥 지수 다시 올라올 거다. 올라왔죠? 그죠? 어제 미국이 3%씩 급락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 게 아니라 올라왔잖아요. 정확하게 맞췄죠? 대선주 움직일 거라고 했는데 움직이고 있고 창투사 계속 가고 있죠? 이것도 다 정확하게 맞췄죠?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출 수 있었을까요? 제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경험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기억을 해요. 왜요? 하도 많이 부딪혀봤기 때문에. 주식은 누구랑 하셔야 되냐면 경험 많은 사람이랑 하시면 됩니다. 제가 경험이 좀 많습니다. 네. 네. 저보고 딱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도 경험이 참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장기 회원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3년, 5년, 10년씩 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처음처럼님 10년 되셨고, 그죠? 네. 3년 이상 되신 장기 회원들 되게 많으세요. 한 60명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회원 중에 60명 이상이 장기 회원이세요. 이분들도 경험이 많아요. 방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편안하고. 이게 저희 방 최대의 장점이죠. 그래서 주식은 정말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 있죠? 힘드신 분들은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왜요? 들어오시면 편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네. 최고급 매트리스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정말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왜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방 분위기가 조용하고 따뜻해요.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연말에 대주 양도세 나온다고 사람들이 좀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경험들을 많이 쌓으세요. 주식 정말 잘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원하시는 큰 돈 벌고 싶으시죠? 그러면 고개 돌리지 마시고 등 돌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버티고 싸우세요. 세력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그리고 불안, 그렇죠?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 불안 심리하고 싸우셔야 돼요. 욕심도 있지만 내 마음에 굉장히 불안에 떠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놈들부터 잘라내세요. 정말 손절해야 되는 거는 내 종목이 아니라 그놈들이에요. 욕심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 그놈부터 손절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수익들이 많이 나실 겁니다. 저는 오늘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게 많이 갈지 얘기를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도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네.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은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은 욕심 많이 내지 마세요. 일주일을 잘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마무리만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지 못한 수익이 또 날 수 있어요. 항상 욕심내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일 한 주 잘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앞으로 개별주 잘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집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경험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좋은 수익들 많이 내세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네.